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의 황혜린입니다. 요즘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환경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찾아왔습니다. 요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우리 건강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온 국민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이곳은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앞선 기술력과 축적된 인프라, 높은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다방면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환경공단의 슬로건이 자연 가까이 사람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 중에 국민 여러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저희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토양, 그리고 자원순환, 이런 주요한 업무들 이외에 성면 피해 문제, 라돈 저감 문제, 기후변화 협약 문제, 이런 기후변화 대응 문제, 이런 국민의 환경 보건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성면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들었거든요. 최근 몇 년 전부터 방송에서도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공단에서는 성면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잘 아시는 대로 성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주로 호흡에 의해서 성면이 들어옵니다만 성면을 많이 흡입을 하시면은 폐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종피종이라든지 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에 성면 사용을 전면 금지를 했고요. 그 전에 지은 건물이나 성면 동굴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성면 피해 구제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성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면조사, 전국적인 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성면제도 운영, 그다음에 성면을 사용한 건물에 대한 철거 문제, 그다음에 성면으로부터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한 부서에서 전담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녹지도 않는 불멸의 물질로 불리며 산업과 우리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던 성면. 그 입자가 사람 머리카락의 5000분의 1로 매우 작아 흡입할 경우 폐에 상처를 내고 각종 폐질환과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이후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하지만 건축자재 등으로 그간 사용된 성면은 약 200만 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성면을 사용한 건축물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이 나섰다. 성면 관리부터 성면으로 인한 피해 구제까지 성면에 관한 것이라면 모르는 게 없는 이곳. 무시무시한 성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면의 위험성이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성면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센터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성면을 관리하고 있다고 듣고 왔거든요. 네. 성면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가요? 성면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15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폐암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 같은데 특별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우리 공단에서는 성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성면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인 2007년도부터 성면 업무를 추진해 왔고요. 최근에는 2012년도에
환경부에서 성면환경센터로 지정을 받으면서 성면 전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면의 조사 분석부터 슬레이트 처리,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면 관리처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체계적인 성면 관리를 위해 시행된 성면 안전관리법. 이 제도는 생활 속 성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된 성면 건축자재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건축물 성면지도 작성, 성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성면 건축자재 평가 및 조치 등을 통해 성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면 조사 대상 건축물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유치원 및 각급 학교,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집회시설, 의료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신고를 한 경우 올해 4월 28일까지 성면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건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공단에서 성면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계신데요. 성면 조사 왜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국민들의 안전한 그 생활을 위해서 성면 조사를 반드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면 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주들은 우리 공단을 비롯한 성면 조사 기관을 통해서 성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제출하고 그 결과 세부적인 사항을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면조사 대상 건축물인지 아닌지 언제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부들은 저희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성면 안전관리 헬프데스크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성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성면 조사. 특히나 요즘처럼 실내 생활이 많은 때에는 혹시 모를 성면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한 성면 조사가 필요하다. 예, 성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와서 벽체나 바닥재 아니면 칸막이 등 성면 의심 자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성면 의심 자재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채취된 시료는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을 하며 분석 결과는 조사 후 한 달 이내에 성면관리 종합정보망과 민원 24를 통해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조사 결과 성면 건물에 해당할 경우 성면 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실시 및 성면지도 작성 제출 등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꼭 필요한 건 알지만 그래도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성면 안전관리. 그럴 땐 성면 안전관리 헬프데스크를 찾아라. 이곳에는 성면관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많이 여쭤보세요? 우선은 성면 조사 대상이나 아니면 성면 조사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완료했다면 결과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보망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아요. 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시행되는 성면 조사. 모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로 부디 성면 걱정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요, 지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 고민되시죠? 이번 설에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수산물들로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오늘 품질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수산물들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대한민국 사내 진미는 여기 다 모였다. 종류도 모양도 가지각색인 상품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 수산물로 만든 신선한 제품들. 그런데 이게 그냥 수산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또 제품들도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도대체 여기 어떤 행사예요? 여기는 2013년 수산물 브랜드 대전이라고 해서요. 수상작들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품질이 우수한 국내 수산물을 발굴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매년 수산물 브랜드 대전 개최를 해서 시상도 하고 지금 홍보 전시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상한 제품들이라고 하면 사실 품질도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제품들일 것 같은데 와서 보시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거 여기서 바로 구매가 가능한지 그걸 첫 번째로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전시나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팜플렛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업체 정보를 공개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수산물 브랜드를 발굴해 우리 수산물 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수산물 브랜드 대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갖춘 국내산 우수 수산물을 소개하고 희소성을 갖춘 명품 수산물을 발굴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산물 브랜드 대전.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대전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수산물 브랜드 대전은 국내산 원료로 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의 수산 제품을 발굴해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중소수산기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홍보를 위한 대전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는 수산물 가공업체 지원은 물론 수산물 연구 및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수산에 관한 것들을 전천후 지원하는 곳으로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산물 브랜드 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저희 협회는 유통 가공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고 또 그분들의 소득 증대를 위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단체로서 전국의 한 2,500개에 이르는 가공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산물 브랜드 평가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각 위원회는 지자체 추천과 인지도 평가, 현장 조사 및 제품 평가, 마지막으로 종합평가까지 발로 뛰며 깐깐하게 심사한 결과 최종 6개의 수산물 브랜드를 선정했다. 과연 얼마나 대단한 제품들이기에 꼼꼼한 심사를 통과하고 수상의 영광을 얻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자. 오늘 이제 멸치, 또 꽃게, 무, 다시마, 표고 등등을 티백식으로 갈아가지고 끓는 물에 넣어서 국물을 우려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엄마들이 원물 상태로 해서 끓이다 보니까 찌꺼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리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개선해서 주부들이 사용하기 편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가장 최고급 원초만을 사용해서 기름과 소금의 양을 가장 최소로 줄이고 김의 원초의 향을 최고로 살린 최고급 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서 채취한 미역을 한 봉 한 봉 넣어서 꽃바구니 대신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젓갈은 신안 천일염을 배합하여 또 원물을 구입하여서 온기의 숙성을 6개월 이상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새우젓 자체가 색깔과 맛이 형성이 됐을 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시해 놓은 것만 보아도 맛과 색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상한 제품들을 쭉 둘러봤는데요. 수상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수상한 이후에 소비자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 계신 분께서 2011년에 수상하셨다고 하니까 좀 여쭤볼게요. 수상을 하고 난 후에요. 네. 달라진 점이 좀 있었나요?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실히 저희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가 바뀌었고 매출의 양이 한 2~3배 정도 이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는 수산물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것이야말로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 윈윈 효과. 요즘 수산물의 소비가 많이 줄었다지만 이곳의 반응은 뜨겁기만 하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떠세요? 한 자리에서 다 같은 거 볼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명절이라 선물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도 재정 기반 및 홍보 인프라가 취약해 소비자의 접근이 힘들었던 지역 및 업체의 브랜드들. 하지만 수산물 브랜드 대전을 통해 홍보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수산물 가공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요즘 방사능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원산지 표시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계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수산물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일본의 방사능 문제로서 굉장히 수산물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업계에서는 수시로 방사능 검사를 측정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안전한 수산물을 보급하는 대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 어민을 위하고 가공업계 활성을 위해서 소비자 여러분들이 우리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청정함을 품은 우리 수산물.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더 큰 사랑을 받길 기원한다. 진리, 창조, 정직이라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특성화된 종합공과대학교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온 대학교. 최근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최우수 기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6년 연속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을 통해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네, 우리 대학교는 1979년도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가하셔서 1980년도에 설립이 되어졌고, 저희 건축공학과는 1983년도에 첫 신입생을 받아서 현재 3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률에 강한 공과대학교는 2013년도 교육부 조사에서 취업률 70.1%를 유지하며 전국 공립대학 취업률 3위,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취업률 2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저희 학과는 그 기업의 요구를 파악해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실무 교육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 코디네이터 교수님을 두어가지고 산업계하고 학교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취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과학기술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침은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졸업 후 산업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리더가 되도록 돕는다. 특히 건축학부의 건축공학과는 산업계의 요구에 부합한 교육을 인정받아 2012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건축 분야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저희는 일반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로부터 요구가 뭔지를 이렇게 수렴을 해서 학과 교과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건축공학 분야는 실무 감각이 취업의 중요한 사항이기에
산업 현장의 니즈에 발맞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건축공학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계에 종사 중인 졸업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개편해왔다. 지금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거더를 이제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힘 실험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험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기업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건축공학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건축구조 및 건축 재료를 교육하여 건축구조 분야 최고의 예비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다. 몇 안 되는 풍동 실험실에서 저희 학교가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데는 하지 못했던 실험을 저희가 함으로써 이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뭐 구조 설계나 뭐 그런 걸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 저희가 이런 뭐 코멘트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건축 풍동 실험실은 국내에서도 그 사례가 드문 실험실로 학생들의 특성화된 실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바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동 실험을 통해야만이 건물에 가해지는 압력이라든지 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풍동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인재상인 참, 든, 난,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산학 연계를 통해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하며 현장 실습, 공동 연구개발, 졸업생 취업, 전문가 특강 등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 산학협력을 통해서 그 학생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뭐 과제 연구라든가 또 인턴십을 활용한다거나 또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미리 어떤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떤 목표를 정해서 졸업 이후에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재력이 무한한 대학, 실용교육이 잘 되는 대학, 취업이 잘 되는 대학.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과대학으로 발돋움하길 기원한다.